네, 안녕하세요. 지금 학원이 다 휴원 중이고요. 시험이 또 뭐 5월 이후로 연장이 됐다 하는데 사실 뭐 무기한 연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그 관세직 국어 시험도 그렇고 관세 1차 시험도 그렇고 그 4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그 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하게 보거나 스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거 좀 한번 모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법의 부칙을 한번 가보세요. 다만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제93조 제1호 18호 또 제99조 제1호 제116조의 제247조 제3항 및 제27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시행령의 부칙으로 가보면 다른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하지만은 29조 제3항 제7호 141조의 8 및 제141조의 9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뭐 7월에 시행하는 거 그리고 법률에서는 심지어는 뭐 2021년에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이 영상에서는 4월 1일에 이제 시행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으로 가보겠습니다. 19조 납세무자의 제5항의 제1호에 여기 이제 가목과 나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다목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추가가 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이 개정이 될 때 재개정 취지를 말한 문장인데요.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했는데 바로 구매대행업자 부분에 대한 그 연대 납세물을 규정을 한 겁니다.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구매대행업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다목 보세요.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이 인터넷 쇼핑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에 이 구매 대행업자네, 그죠? 이 구매 대행업자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이 될 때 이 두 사람, 구매 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 화주, 이 둘이 즉 구매 대행업자가 화주와 연대하여 납세물을 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일단은 구매 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금액을 수령했을 것, 받을 돈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수입신고하는 뭐 관세사 등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구매 대행업자가 세금에 대한 책임도 화주와 함께 연대 납세물로서 지라는 것이고 법의 270조에도 즉 관세포탈제에도 이 구매대행업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연대납세 의무일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270조로 한번 가보시죠. 법의 270조를 보시면요. 관세포탈죄입니다. 이 관세포탈죄는 그 내용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거인데 거기 1항에 보시면은 수입 신고 한자에 구매 대행업자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법제 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이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주와 연대 납세물을 지게 되는 그 구매 대행업자인 거죠. 이 부분을 말로 바꾸면 화주와 연대하여 납세물을 지는 구매 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일 거예요. 그리고 이 1호에도 그래서 그 구매 대행업자가 그 수입한 자 옆에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구매 대행업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구매 대행업자가 받을 돈은 다 받고 거짓말로 수입 신고하게끔
유도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고요. 뭐라고요? 연대 납세 의무랑 관세 포탈제이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시행령 29조입니다. 그 육방법에 이어지는 시행령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 결정인데요. 시행령 29조요. 시행령 29조에 사망으로 가보시면은 사망 관성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즉 이 특수물품의 과세 결정은 관성고시에서 다루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총 7개의 물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호가 이 8호로 변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7호가 들어갔는데 석유로서 국제거래 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에서 거래되는 물품. 이제 보세 창구도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세구역에 물품을 이미 갖다 놓고 거기에서 구매자가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현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이런 거래 형태로 들어오는 석유의 경우에는 요것도 그 관성고시에서 그 석유의 과세 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추가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시행령 93조를 보시면 특정 물품의 면세 등입니다. 여기 이제 1호부터 쭉 나가다가 여기 맨 끝에 원래 17호까지 있었는데 18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개정했다고 이번에 재개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보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보석을 만드는 보석의 원석과 나석까지도 요거까지도 면세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2020년 4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세요. 특정물품 면세는 이 끝부분이 있죠. 16호, 17호, 특별히 17호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국내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이게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걸리는지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18호가 들어가면서 18호가 뭐 올해 또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특별히 좀 더 많이 나올 그럴 형태에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은 99조인데요. 99조는 재수입 면세입니다. 재수입 면세 부분은 내용이 뭐 크게 바뀐 것은 아닌데 한번 잘 보세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수출된 물품이나 또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의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정보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표현의 순서만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현을 좀 바꿔주세요. 어찌 보면 이번에 그 4월 1일날 시행이 되는 규정 중에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신설규정 116조의 5입니다. 바로 이제 출국금지 요청 등인데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분에 이 시행령까지도 이렇게 많은데요. 이 부분은 184쪽과 185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116조의 5 출국금지 요청 등 관성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는 출국금지, 출국경지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해요? 관성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런 관계이죠. 근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라고 해서 다 출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바로 출국금지 요청이 되는데 그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 141조의 8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하는 자라는 것은 1항에 보면요.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치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요. 밑에 있는 1, 2, 3, 4, 5, 6 중에서 한 사람이네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으면 가면 만날 수 있겠네요.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했으면 가면 그 돈이 있겠네요.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이 됐으면 가면 그 국외자산 만나겠네요. 뭐 이렇게 뭔가 해외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명단이 공개된 이미 공개돼 버린 고액상습 체납자도 이 사람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5번도 자주 들락날락거리던 사람이네요.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치료, 직계준비석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이건 빼네요. 이거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6호에 사회 행위 취소 소송 중이거나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 중인 사람, 이 소송 중인 사람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법률로 가시면요. 법률의 116조의 5의 2항을 보시면 그 관세청장으로부터 출국금지나 출국정지 요청을 받은 그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출국금지 요청하고 실제로 출국금지 할 때 이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네.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네, 관세청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인 거죠. 관세청장이 요청을 하고 장관이 출국금지를 하게 되면 관세청장에게 알려주도록, 즉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법의 116조의 5의 3항을 보시면 이때는 관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또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을 했을 때 출국금지, 출국정지 즉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 3항의 1호를 보시면은 그것이 5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하고요. 그 밖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또 관세인증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의 141조의 9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거의 1호에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출생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247조인데요. 247조는 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247조의 3항에 보시면 그 검사 수수료가 없는 곳이 있었죠. 그 지정보세구역, 즉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단서에 보시면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즉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검사 수수료가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호를 만들었네요. 1호, 2호 해서 여기 특별히 추가된 건 뭐예요? 그죠?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에 역시나 검사 수수료가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인데요. 이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꼭 해야 여러분이 좀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급히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잘 하시고요. 너무 떨지 마시고 뭔가 항상 닫히는 문이 있으면은 반대쪽에 열리는 문이 항상 있습니다. 파이팅!